이제 지방소득세 10%가 있지만, 그죠?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황질이 또 얼마예요? 1월 31일, 한 5%에 31일, 3일. 자, 얼마예요? 58,000. 58,580원. 자, 그 두 가지를 자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이제 원천적 이행 상황 신고 가서 합니다. 알았죠? 자, 확인했으니까 대출 금액 알죠? 대출. 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세요. 상 닫고 대출 금액 알았잖아, 그냥. 알았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봐요. 어떻게 생기는지 잘 봐야 돼요. 위에 보면 기속이 월월 있죠. 직업일이 월월 있죠. 자, 그러면 기속은 뭐라고요? 일한 달. 그럼 그 일한 달이 몇 월이에요? 1월이요. 그러면 1 쓰면 돼요. 1월, 1월. 그래야 1월이에요. 알았죠? 네. 그다음에 월급도 2월 5일에 줬다 그러면 2월. 2. 네. 근데 1월 말일에 줬으니까 역시 1. 직업도 1. 알았죠? 네. 1월, 1월. 오픈됐죠? 네. 어디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고 구분? 간이에 들어가 있죠? 네. 2명 거. 맞나요? 그리고 소득세가 나와 있죠? 지방소득세는 얼마 있어요? 없죠? 네. 지방소득세 쓰는 이름도 없죠? 네. 왜? 합쳐서 나와서? 합친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아, 그렇죠. 국가 신고라서. 세무서 아. 국세만 내요. 지금 내가 세무서 갖다 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세만, 지방소득세만 안 내고. 네. 따로. 알았죠? 네. 그런 얘기. 됐나요? 자, 은행에서 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납부를 은행에 했다. 그럼 은행 직원은? 다시. 아니, 네. 국세는 네. 국세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방소득세는 네. 시군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됐어요? 네. 거기서 알아서 보내줘요. 근데 둘 다 내야 된다 얘기는. 됐나요? 네. 자, 얘는 뭐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1월 달에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일용직을 일을 시켰대요. 됐나요? 일용직을 일을 시켰대요. 야, 그러면 이 일용직을 돈을 어떻게 줘요? 당일날. 매일 줄 수도 있고 네. 약속하게 나누잖아요. 다음에 일주일마다 주기로 할 수도 있고 편의점 알바 해봤죠? 네. 한 달치 끌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루치든 한 달치든 상관없어요. 일용직은 우리는 하루치로 한번 해볼게요. 하루치를 줬다 우리가. 그러면 세금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용직도 근로소득이 알죠? 자, 그럼 여기에 한 달에 하루에 20만 원 줬다 하자. 일 많이 했죠? 네. 20만 원에는 잘 봐요.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퍼센트로 안 돼 있어요. 일용직은 하루 얼마? 1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안 받겠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이게. 이 비과세가 안 돼요. 아. 근로소득 공제라니까요. 이거 비과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일원에서 큰일 나요 소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5만 원 받았다면 여기서 다운이야. 세금 땡. 알았죠? 그런데 얼마가 넘으면 20만 원. 15만 원이 네. 넘는 사람은 세금이 몇 푼 나온다 이런 얘기. 알죠? 자, 그러면 뭐가 얼마 나와요? 초과된 부분 5만 원. 5만 원을 뭘로 잡느냐? 원래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라고요. 네.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이게? 네. 근데 근로소득 금액인데 얘를 뺀 게 뭐예요? 가표죠. 근데 얘를 하나도 안 빼줘요. 일용직. 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엔드 가표가 맞아요. 돼요. 아. 아니 얘가 없으니까. 어때? 얘 가요? 네. 이 공제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면서 동시에 얘가 된 거지, 그죠? 그럼 얘가 가표가 된 거죠? 예? 네. 가표 뒤에는 곱하기 뭐가 와요? 세율이에요. 그럼 세율은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6%에서 6에서 45%까지 8단계죠? 네. 그럼 6%는 얼마까지? 1,400. 1,400. 그럼 얘가 1,400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얘가 가표니까. 네, 안 돼요. 안 되겠죠. 아, 6%. 그러니까 6%라는 얘기. 1단계밖에 더 되겠어요? 음. 아니 그렇지 않은 얘기가.
그럼 얼마 나와? 산출sek이 나오죠? 네. 얼마면 3,000원? 네. 네, 3,000원 나오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주냐? 일용직은 종합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빼줘요. 됐나요? 자, 지난번에 아마 써드렸나요? 자녀, 장애인. 아니, 종합 세액공제 2개 인적공제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 중에 1번이 근로자 세액공제. 네. 55%. 자, 금액이 더 크면 그 다음 2단계는 30%짜리 2단계. 그죠? 2단계라고요. 이거 해줬잖아요. 써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단계 들어가요. 이 금액 정도는 3,000원. 알죠? 10년만 원부터 2단계 들어가고. 자, 그래서 55% 빼주는데 이게 뭐예요? 세액공제라고요. 네. 공제인데 6으로 나왔어요. 6은 액으로 바꿔야 빼지죠? 네. 그러면 빼기 시작 얼마에? 산출세액의 55%는 얘기 산출세액이. 네. 그럼 산출세액의 몇 프로? 55. 55% 공제는 해준다. 알았죠? 그럼 공제액이 얼마? 1650. 1650원 맞나요? 아니 됐냐고요? 네. 됐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1350원이 뭐가 돼요? 결정세액이 나오죠? 결정세. 네. 네? 자, 이걸 세금 내는 거예요. 20만 원 받은 사람 하루에 지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1,350원은 그래도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근로소득세 알았죠? 원칙수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당하죠. 네. 일용직은 무제한 어. 모든 금액 다 100% 원칙수죠? 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머지만 편의점 사람이 주실 거예요. 알죠? 아니 됐냐고요? 그럼 여기 지방소득세 얼마? 135. 135원 맞나요? 네. 이때 5원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130원 맞나요? 그럼 얼마? 1,480원 맞나요? 네. 그럼 얼마에서? 20만에서 1,480원 빼고 나머지 얼마? 거. 19만 뭐 8,520원이 손에 쥐어줄 거예요. 알죠? 어떻게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달 치과라고 하면 어떻게? 열흘 치과를 만약에 열흘 치과를 한번 계산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잘 봐요. 열흘 치가 얼마예요? 네. 얼마냐고요? 200만 원이요. 그러면 열흘 치니까 150만 원 빼야 되겠죠? 네. 그럼 얼마 나와요? 50. 50만 원. 여기에 곱하기 몇 프로? 6%. 6%. 그럼 얼마? 3만 원. 됐나요? 네. 3만 원에 몇 프로? 55%. 그럼 얼마? 16,500원을 빼면 맞나요? 얼마? 13,500원이 남죠? 네. 이해 가요? 네. 아, 얘 하루치나 얘 열흘치나 똑같지 않아요? 네. 다 비례해서 됐나요? 아, 근데 하루치 계산해서 계산하거나 알죠? 네. 그렇게 하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열흘치에 대해서 뭐 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데 네. 20만 원 시키더라 이거 열흘치. 그죠? 2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얼마를? 150만 원. 그래서 결혼 얼마? 13,500원을 원칙인수하고 나머지만 줬다 이거야. 그럼 네. 이걸 받아난 우리 회사는 그죠? 이번 달에 갖다 내야죠. 우리 일반직 2명도 있지만 얘도 있었으니까 네. 같은 달에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있었다면 몇 번에 넣을까요? 이제 찾아야 돼요. 원천이 예상하시면 거기 A 몇 번 있을 빨리 찾아요. A 03이죠? 네.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총 금액 얼마? 200만 원 줬는데 13,500원 징수하고 나머지 줬다면 이렇게 알았죠? 자, 한 명 알았죠? 자, 거기다 넣으세요. 수동으로 인원 몇 명? 한 명. 한 명 1. 됐나요? 직업 총액 얼마? 200? 200만 원 그렇죠? 금액은 얼마? 13,500원. 자, 그러면 애들 지금 밑에 합쳐져 밑에 더 밑으로 가서 할게. 스크롤바 내리면 합쳐져요. 그 합쳐서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직원분 말이 알바거든. 네. 나 징수했으니까. 알았죠? 네. 다음. 자, 그 다음. 자, 이거 근데 이거 계산한 데가 있어요. 일용직은. 근데 세무 1급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세무 2급에는 없어요. 참. 이해 가세요? 네. 세무 1급에는 있다. 됐나요? 네. 되게 편해. 일용직 이거 하는 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진짜 편해요. 편해요. 자, 그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너무 편해요. 그러면 만약 거기다 급여자를 넣었다 이렇게 하루에 얼마? 20만 원. 그래서 날짜 넣었다. 그러면 그 나온 결과의 데이터 여기 지가 착한 거야 이 자리에. A 몇 번? 03번. 그게 옵니다. 알았어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세무 2급이 나왔어요, 이 시험이. 입력하는 것까지.
근데 너무 시시하니까 이런 거를 시험으로 내기는 그렇다. 이거는 그냥 배우면 되니까 싶어서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오죠 보면 돼요. 알았죠? 다음 퇴직 소득은 세무임금에 넣었다 그랬죠 내가 범위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로에 대한 얘기는 끝났죠? 일용직은 시시해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알았죠? 네.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처럼 알았죠? 음. 네, 나오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입력하고 하는 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내요. 알죠? 너무 시시하게. 자, 그러면 일반직 사원 내 2명 같은 경우만 이제 시험에 위주로 낸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뭘 내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원래 사업 소득은 원천 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과세가. 분리과세 없어요. 유일하게 분리과세 없는 게 소득 8개 중에 네. 그게 있어요. 알았죠? 네. 근데 원래는 양도소득도 분리과세가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래된 얘기죠. 예? 근데 분리과세라는 말은 없어요 양도소득은. 뭐가 있냐면 예정신고 납부라는 제도가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없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예정신고 이름은 맞아요. 예정신고인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옛날에는 임의였어요. 임의로. 그래서 그때 내면은 돈도 깎아줬어요. 알죠? 세금도.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게 한 20년 됐을 거야. 20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예정신고 납부를 의무로. 의무가 어때요?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의무가 어때요? 강제로 그때까지 신고 납부해라. 이거죠? 네. 안 하면 가산세 붙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알겠죠? 네. 그게 2003년도가 4년도 그때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다 이제 의무가 됐다. 양도소득 됐나요? 만약 3월달에 팔았다 됐나요? 3월달에 팔았다. 그러면 자 다음 달 말까지 해야 돼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7월달에 또 한 건 팔았다. 그럼 7월 한 달 내려 그 판기간이 그만한다. 그러면 8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여요.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 거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세목마다 뭐예요? 약간씩의 특징들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현재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은 뭐냐면 잘 봐요. 갑돌이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알죠? 그럼 갑돌이가 개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뭐 순댓국집을 한다든지 그죠? 하여튼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사업자다. 그런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사업소득세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슈퍼마켓을 한다 크게 어떻게 돼요? 손익에서 작성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위에다가 1번 상품 매출이 있겠죠. 그죠? 손익이 안 써. 2번 상품 매출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 나오고 그죠? 그럼 여기다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지수만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소득세 차감주 수익. 그럼 소득세를 빼면 당기수익. 이렇게 돼. 이게 개인 사업자가 손익에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 소득세 거기서 나온다고요. 사업소득세. 됐나요? 네. 그럼 사업소득인데 위에 원지수가 뭐예요? 먼저 원지수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거두어서 갖다 내는 세금인데 미리 세금 네. 수입을 지금 사업소득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네. 소득세이잖아. 네. 그럼 내가 나한테 원지수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라고 또 해야 되겠지. 법이 그렇다면 그죠? 네. 내가 나한테 한글로 보고 갖다 내라 이러면 할 말 없어. 솔직히 그렇게 바뀌면 그게 어찌인지 몰라도 갖다 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반대로 법인세는 원치수 당해야 안 당해요 우리가? 안 당해요. 당하죠. 어. 원치수 당하거나 됐죠? 또 뭐예요? 중간 예납을 하거나 그럼 상당 차변의 상당세금을 분개하잖아요. 네. 그죠? 그건 우리가 당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당한 만큼 반대로 징수한 사람은 우리한테 징수해서 국가에다 갖다 낼 거 아니야. 네. 우리처럼. 그럼 사업소득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업에서 나온 소득이고 이익인데 세금은 내긴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할 때 사업소득 내긴 내는 네. 그죠? 원칙인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업소득세라는 세금을 네. 누가 원칙인수할까요? 우리가 무슨 원칙인수할까?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한테 할 거야? 그래서 자
써드렸죠 제가 여덟 소득 쓸 때. 네. 비과세는 있어요. 사업소득에서 수입이 있어도 세금 안 내는 비과세 내용은 있어요. 알죠? 네. 부업한다든지 이런 수입은 비과세 한다. 맞죠? 쪽에 따라서 그런 건 있는데 분리과세 당한다는 말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유일하게 소득세 8개 중에 분리과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는 사업소득이다. 그랬더니 옆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3%에서 5% 사업소득세 원칙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자꾸. 그거는 사업소득세금을 어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사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원칙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라고요. 자, 내가 지금 슈퍼마켓을 해야 안 해요? 해요. 해요. 우리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됐나요? 근데 자, 우리 직원한테는 월급에 대한 원칙에서 갖다 내는 것이 사업소득세 아니에요. 아, 네. 근로소득세라는 걸 국가가 세가 월급 줄 때 빼고 신부로 만드시 갖다 내라. 이것이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한 거지,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소득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생기면서 그 사업소득세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칙에서 하는 게 없다고요. 왼손이 원칙에서 오른손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사업소득 원칙에서가 아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도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죠? 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 강의를 시켰어요. 이해 가세요? 그 강사를 프리랜서라고 그래요, 일종의. 네. 우리 저 프리랜서잖아요, 지금. 프리랜서가 있고 됐나요? 또 다른 거 하면 저는 근로소득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간 강사예요. 됐어요? 네. 여기 저걸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시간 강사 여기 하고 가서 그렇지. 그래서 한쪽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쪽에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얘가 인적 용역이 알죠? 그럼 잡아요.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우리 같은 프리랜서 강사 알죠?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원래요 사업 소득이 된단 말이야. 무슨 소득이 생겨요? 여러분들 수강료 받아가지고 알았죠? 유지비 빼고 이거 빼고 남는 게 사업 소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원장님은 사업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나는 보세요. 내가 여기서 강의해 주면서 원장님한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을. 그죠? 이해 가요? 그럼 네. 나는 누구예요? 여기에 소속된 데 대해서 나는 사업소득자가 신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라고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죠? 난 사업소득세를 갖다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소득 신고가 안 되고 난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사업자라면 나도 월급 받은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겠지만 내가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죠? 네. 나 그럼 보험 설계사 알았죠? 이해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낼 수 없어요. 그럼 안 내고 탈세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만약에 쓱 이렇게 고기 돌면 탈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원장님한테 명령을 해요. 알죠? 월급 줄 때 네. 3.3%를 떼라. 이해가요? 아니 나한테 떼란 얘기예요. 내가 내는 세금이에요. 네. 내가 내야 될 신고할 수가 없는 길이니까. 알죠? 그럼 우리 원장님은 학원비 받아가 생긴 소득이 원래 오리지널 사업 소득이고 알았죠? 네. 나한테 3%를 뗀단 말이야 월급 주면서. 이해가요? 네. 그냥 내 거예요. 내 거를 우리 원장님을 받아서 국가에 내는 신고로만 거예요. 원장님은 내 소득세를 알았죠? 네. 그래서 국가가 원장님한테 명령을 해요. 직원도 월급 주지. 근데 그 직원이 누구예요? 근로자가 아니잖아. 네. 프리랜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한테 월급 주면서 내가 낼 사업소득세 3%를 떼놔라. 월급 주면서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인한테 갖고 와라고 국가가 원장님한테 명령한 거야. 알죠? 어때? 이해가요? 네.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리 만약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보험이라 저기 뭐야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진짜 내 프리랜서한테 알죠? 만약 뭘 주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3%로 떼고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가 사업장이 나한테 명령할 거 아니야. 우리 원장한테 명령하듯이.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했다. 보험 설계사 등등.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인적 용역.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뭐라면 호텔, 식당이라면, 뷔페라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월급 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은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월급 받아도 되는 게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프리랜서라 그러면 거기에 내는데 그 중에 근로소득이라도 뭐가 생겨요? 근로소득을 따로 있고요. 알죠?
그 중에 뭐가 생겨요 또 이 사람들은? 봉사료? 그렇지, 봉사료가 생겨요. 그 봉사료를 어디에 여러분 식당 가보셨죠? 음식값 밑에 봉사료 있죠. 네.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보시면 봉사료 있죠? 그럼 봉사료를 얼마 받았다? 5만 원 받았다. 그럼 이분이 봉사를 했다. 봉사자야, 즉 서비. 그럼 봉사를 우리가 청구합니다. 음식값을 한다 손님한테. 그럼 봉사를 5만 원 받았죠? 그럼 그 봉사를 5만 원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줘야 되죠? 네. 그 봉사료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잖아. 그럼 봉사료에 대한 5만 원은 어떻게 하냐? 나한테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인데 그건 내가 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손님한테 받은 봉사료 5만 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수입이 생겼는데 이 세금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때는 내가 주인인 내가 징수하겠다는 얘기지. 징수해서 갖다 내라고 국가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지. 봉사료는 5%를 세금 내라. 알죠? 그럼 5만 원에 5%면 얼마지? 뭐 대충 2,500원? 2,500 나오나? 네. 일단 2,500원에 250원에서 2,000 얼마나 알았죠? 그걸 떼고 주고 봉사료에 대해서는 알았죠? 월급은 근로소득세를 떼고 주는 거고 알았죠? 봉사료는 사업소득세를 떼고 준다 이거지. 자 이제 이해가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어 원칙이수한 게 있다면 네. 만약에 떼고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에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죠? 네. 어때? 그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강사료를 만약에 주게 됐다 100만 원 됐나요? 그럼 3% 떼고 줘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100만 원 맞나요? 네. 여기 몇 프로? 3%. 그러면 3만 원이죠? 네. 플러스 지방소득세 얼마? 3,000원. 그거 모두 3만 3천을 떼고 준다 네. 이거지. 우리가 강사를 주면 이해가죠? 자 그러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여기 없잖아 지금. 네. 그러면 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빼고 여기는 국세니까 소득세만 그래서 3만 원만 네. 됐나요? 그러니까 3만 3천원까지 이렇게 일부러 나와요 시험에. 네. 그러면 3만 3천원 안 돼요 3만 원. 그런 함정에도 빠지지 말라고 알았죠? 네. 예. 봉사료는 5%. 만약 저 금액이 봉사료라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3만 자 3만 3천 원 이해가요? 네. 자 그럼 갑니다. 한 명한테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오케이? 네. 자 그건 몇 번 찾아야 이제 그 A25. A25 네. 왼쪽에 보면 소득 이름이 뭐예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돼 있죠? 네. 찾았어요? 네. A25 됐나요? 네. 몇 명? 한 명. 한 명. 이때 매월 월마다 갖다 내는 징수 이거에 대한 연말정산 아니야? 네. 거기에다 한 명. 금액은 저기 100만 원 맞나요? 네. 금액은 3만 원. 자 여기까지 이것도 갖다 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내는 거를 신고하고 내야 된다. 끝. 알았죠? 방금처럼 이런 데이터만 갖다 내 나와요. 네. 나오면 여기다 갖다가 계산해 쓰고 그러면 돼. 알았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요거 파트 끝.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한번 볼래요? 자 이건 됐고요. 1월달 끝났고 2월달 한번 해볼게요. 자 2월 말까지 2월 29일날 자 두 사람한테 월급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자 이태백이하고 황진이한테 줬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을 세금이 소득세가 얼마예요? 우선 대충 한번 해봐요. 가보셔야지. 이게 얼마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소득세가 10 얼마 나왔는지 아까 16만 960. 16만 960. 960원. 얘는 58. 58 58여명.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 빼고 네. 자, 소득세 이거 합쳐서 얼마 두 사람 갖다 내야 되죠? 네. 얼마죠? 21만 9천. 9 네. 4. 아니. 5 4인가요? 네. 19 5 4를 갖다 내야 되면 두 사람 거 네. 이거다 월급에 대해서 그죠? 네. 근데 잘 봐요. 이 두 사람이 그 정도 쭉 있었다는 과정이 몇 년 된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작년 그것도 20 몇 년? 3년도 맞나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번에 이렇게 월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정도 있었다면 그죠? 네. 그러면 작년 1년치에 대해서 맞나요? 청산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죠 아직. 5월에. 언제 하냐고요? 자, 아니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이 작년도 일을 했는 우리 직원이 알죠? 네. 그럼 작년 1년 동안 12번 월급을 주면서 갖다 냈잖아요. 네. 이해가요? 네. 작년 1년 동안. 그러면 12번 낸 거 이해가요? 네. 그게 진짜 작년 1년 세금이겠냐고.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1년도 12번 냈어요? 네. 낸 게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300만 원이 과연 이 두 사람의 작년 1년치에 대한 진짜 세금이냐? 아니요. 아니지. 네. 그죠? 그래서 작년 1년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작년 23년도 1년치를 1년치에 대한 연말 정산 정산은 언제 하냐고? 2월이요. 언제 2월? 24년 2월. 올해 2월. 네. 지금이잖아. 지금 이 순간이잖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달에, 2월 달에. 그죠? 그렇게 했다고요. 연말 정산 작년 1년치에 대해서. 이해가요? 네. 했더니 두 사람도 합쳐서 얼마? 240만 원 나왔더라. 이해가요? 네. 이게 바로 결정세액이에요. 정산을 한 거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과거에 1년 동안 낸 걸 봤어요. 아니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죠? 네. 그 1년 동안 작년 12번 낸 1년 동안 두 사람들의 원칙수에서 국가에서 갖다 낸 돈이 얼마예요? 300만 원. 맞나요? 네. 정산을 한 게 얼마? 240. 자, 그러면 얼마? 60만 원. 60만 원을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계산을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2월. 달. 근데 2월 달도 지금 봐봐. 지금 2월 달은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2월 달 월급 주는 데 대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2월 달? 이건 지금 2024년도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연말 정산한 거하고 같은 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4년도 2월 달에 갖다 낼 돈이 얼마 빨리요? 21만 9천. 29,540원 갖다 네. 내야 돼. 그죠? 네. 이거 갖다 내면서 이게 언제 갖다 내요? 이거 신고납부 언제예요? 3월 10일. 3월 10일 날 신고납부 한단 말이에요. 원칙에서 예상식으로 작성해가지고 이게 네. 돈도 이만큼 갖다 내야 돼. 그죠? 이것도 내지만 2월달 2월 말일자로 연말정산에서 나온 이 얘기도 이날따라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날?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 내용까지도 같이 겸해야 돼요. 1월달까지는 얘를 안 했으니까 1월달만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아까 네. 지금 2월달은 2월달 거도 하고 작년 연말정산도 2월달 했으니까 그죠? 3월 10일. 1월달 거 2월 10일 날 하는 건 아까 한 거 그대로 맞죠? 아까 방금 봤던 거. 네. 그럼 1월달 단독으로 1월달 거만 갖다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2월달 거 이만큼 갖다 내야 되는데 그죠? 네. 2월달은 뭐가 있어요? 연말 정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나온 결과가 뭐예요? 황금 얼마? 60. 60만 원 받을 거, 요거 이건 작년 연말 정산한 거. 네. 그다음 2월 자체값 얼마? 이만큼을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얘는 내야 될 돈이고, 얘는 거꾸로 국가한테 받을 돈이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겹쳤죠. 네. 자, 그래서 2월달 들어갑니다. 연말 여기 어제수 이해상의 식으로 2월달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일까요? 3월 10일. 왜? 2월달부터 3월 10일까지 갖다 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이제 이 내용을 갖다 내고 있어요. 지금 화면은 그 화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 얘기고 오늘의 날짜는 실제 날짜는 이날이고 지금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2월달 거 맞나요? 네. 오늘은 이 날짜고. 근데 이제 얘를 했다 안 했다 우리 그냥 말로 그냥 연말 정산을 했다. 했다. 그럼 결과가 환급 얼마? 60만 원. 맞나요? 네.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신고해야 돼요. 자, 네. 위에 거는 이거 갖다 내야 될 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그다음 환급 받을 때 얼마? 60. 60만 원. 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가야, 이리 와. 두 명 거다. 봤지? 돈은 이거다. 잘 들어요? 21억 9천 얼마. 자, 받아. 이랬더니 알았죠? 그걸 받고 쓱 돌아가는 국가고 국가 잠깐. 작년에 대한 얘기 쫙 하면서 국가야 다시 60만 원 돌려줘.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하는 말이 국가가 이거 봐요. 신고받은 이종을 던지면서 알았죠? 야씨 거기다 한 장에다 다 써내 이러더라고. 알았죠?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다시 이 종이 돌려받으면서 오케이? 자 환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제일 밑에 있는 12번. 자 왼쪽 하단 쭉 보면 밑으로 제일 밑에 보면 12번. 아, 전월 위안. 이환급이라고 알았죠? 손가락 12번. 12번이라고 여기 써놓을게요. 제일 중요. 우선 얘 나오면 얘 무조건 나와요. 100%. 1000% 나와요. 이것 얘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지. 알았죠? 아. 이거 내용을 알려주게 하는 거는 아니야. 얘 집어넣으려고 시험 문제 나오는 이 시험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1000% 1000% 나오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잘 봐요. 자, 이번 달 거 21만 얼마를 내는데 작년 거 정산해서 60만 돌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는
60만 돌려줄 거야. 얘는 받아가고 이건 내가 내야 되니까 받아가고 거야, 그죠? 네. 그럼 과연 이 60만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돌려줘야죠. 안 돌려줘. 요만큼은 줘요. 이거 내지만 요거 아. 또 남은 거는요 다음 달 얘기하는 네. 거야. 이게 줄 거야. 됐나요? 됐냐고요? 네. 자 갑니다. 자 요거 종이에다가 시작 12번에다 60만 원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 딱 쳐와요. 자 그럼 빼면 이제 요만큼은 돌려받아요. 맞나요? 네. 계산을 그렇게 해줘요. 돌려받고 아직 미환급이 네. 덜 환급 받은 게 맞나요? 네. 38만 공 460원. 460원이라고 계산 딱 해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고 엔터 치니까. 네. 그래 안 그래? 음. 제일 끝에 나오죠? 네. 그 과정은 다 있어요. 계산 과정. 됐나요? 네. 자, 그럼 아직도 뭐 환급 받은 게 얼마? 38만 원 정도. 됐나요? 460. 네. 자, 이걸 끝에 환급 신청을 하면은요. 다른 시간에 다시 와요. 다시 갔다 와요. 알죠? 근데 환급 신청한 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알죠? 대신 잘 들어요.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럼 환급 신청에서 쓰면 안 돼요. 되게 알겠죠? 두 번째 또 나온 적이 있어요.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음.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도 쓰면 안 돼요. 남은 미환급액을 저는 신청하였음. 그러면 이제 저기서 끝에다 쓰면 돼요. 알죠? 38만 얼마. 근데 환급 신청하였으면 이제까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전혀 없어요. 알죠? 그 말이 없거나 그럼 환급 신청 안 했다는 말이 없거나 아니면 말로 나와요. 환급 신청하지 않았음 이렇게 알았죠? 그 말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어때? 됐나 이제? 자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말로 할게요. 자 이제 2월달 거기서 냈어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알았죠? 안 했다고요. 안 한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네?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쓰면 안 된다니까 이거. 남아있는 걸 쓰면 안 돼. 틀린다고요. 한번 안 했는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안 했으니까 안 신청해. 쓰라 이 말이야. 제발 좀. 오케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현재까지. 대신 이제 혹시라도 신청한 걸로 나올까봐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럼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요. 다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도 신청만 할 수도 있고 알았죠? 근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또는 말이 없으면 안 한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문제야. 그 다음 달 몇 월 달? 3월. 3월 달 거를 4월 10일 날 갖다 낼 거죠? 네. 그러면 거기도 이거 나와 안 나와? 3월 달 나.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요게 12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달. 이해가요? 네. 그 12번 자리에 요거를 그래서 메모하거나 내용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죠? 아. 그래서 항상 전월 미환급이라고 나 그래서 전월. 그래서 맨날 네. 전월이야. 알았죠? 그럼 예를 들면 또 20얼마 빼고 아이 또 남았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달에 또 알았죠? 아. 이런 식으로. understand? 네. 그래서 어쨌든 매달 여러 달을 시험 내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 달을 내는데 여하튼 미환급을 12번에 넣는 해결된다. 끝. 자 여기까지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요 정도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 아마 나오면 요 정도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끝 설명. 알았죠? 됐나요? 네. 요게 뭐 3, 4점 정도 주겠죠. 많이 줘봐야 많이 나오지 않고. 자 정리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끝. 그래서 매달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네. 자, 다음.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기출문제 돌려보다 보니까 중도태사 그것도 있던데. 아직 멀었어요. 뒤에 가야 돼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저 뒤에 가서 배워요. 그러면 요거는 영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전월 미환급으로 계속 나중에 넘겨주는. 가면 이제 네. 남은 게 10만 원인데, 네. 그 다음에 네. 19만 원 얼마나 네. 18만이다. 그러면 10만 원 까고 8만 원. 8만만 내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영으로 계산될 때까지 이게 없어지는 계속 넘어가는. 자동으로 네. 그냥 막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회사가 있잖아. 회사 다녀봤죠? 네. 회사가 어떤 데는 4월 달에 환급되는 사람도 있고 한 7월 달까지 그때 가서 받는 환급받는 회사마다 달라요 환급이. 아. 이해가세요? 네네. 근로소득은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아. 근로소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3월 달에 4월 달에 막 이렇게 환급받는 경우 있는데 그죠? 네. 국가로도 돈이 다 안 들어왔죠? 아. 회사 돈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먼저 회사돈을 주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서 치워놓는 거예요. 아, 어차피 국가에서 안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뒤에 가서 좀 2달 뒤에 주는 회사는 뭐냐면 받고 주는. 다 받아서 주는 거야, 알죠? 그럼 미리 받은 게 있어 없어 한국은? 있어요. 아니 안 줬어 직원들한테. 안 줬어요. 안 준 걸 어떻게 공개해놔야 돼요? 회사 내부에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많이 와 실무에 가요. 그거는 예수금을 해놔도 되고 가수금을 해놔도 아. 된다. 네, 얘기를 해줘요. 이 마음대로 해줘요. 네, 언제나 직원들 줘야 되니까 부채로서 그걸 예수금으로 대변을 예수금으로 하든지 나중에 주면은 없애면 되잖아 차변에 그죠? 네. 가수금에도 둘 다 그거는 네 어쨌든 마음대로 하세요. 올해 중에 없앨 근데 거니까. 정확하면 예수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금 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그죠?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예수금 하세요라고 말을 나와야 돼. 알았죠? 근데 가수금 하는 건 틀려요. 근데 실무에는 괜찮다 이 말이야. 어쨌든 아무거나 해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시험은 예수금.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알았죠? 네. 그렇게까지 정리됐죠? 자 다음 중국회사는 연발생산을 알고 해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좀 이따 해줄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2달 매번 매 똑같이 그냥 쭉 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12월 말까지 했죠? 했죠? 그럼 12월 월급까지도 마무리 다 했단 말이에요. 원세훈 그죠? 해가 넘어가 이제 12달 끝났어 이제 얘기가 됐나요? 다음 연도 몇 월달 이제 25년도 2월달에 가면 24년도 1년치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해. 해요. 그걸 이제 지금도 공부합니다. 25년도 지가 결자 나와요. 날짜가 알았죠? 네. 25년도 2월이라고 이해 가세요? 2월 말일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 납부는 3월 10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월달 월급도 월급이지만 2월 말까지 월급 주고 2월 말일 날짜로 연말정산하는 거야. 그죠? 네. 그 내용 신고는 3월 10일. 아까 똑같아. 매년 그렇게 집합이 돌듯이 똑같이. 안됐어요? 네. 자, 그럼 연말 정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론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앞에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연말 정산하는데 우리 여기 배운 거 다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뭐예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시작. 종합소득 공제 맞나요? 네. 자, 요거하고 세액공제. 이름이 틀리면 이유 알겠죠? 소득금액 뒤에서 빼는 게 소득공제. 세액금액 뒤에서 세액금액 뒤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다른 거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소득금액이 가표하냐 그죠? 네. 그럼 가표금액 중에 한번 생각해봐. 1,400만 원의 6%는 얼마야? 1단계 배웠잖아. 네. 세액은 얼마야? 64만 원? 64만 원이요. 1,400만 원까지 아니야? 네. 1단계가 1,400 아니야? 우리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84만 원인가? 그죠? 네, 84만 원. 야, 1단계가. 네. 그건 잘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소득 공제에서 1,400만 원 빼는 거나 세액에서 8,000만 원 빼는 게 같은 의미죠. 그죠? 네. 소득 금액으로 1,400만 원을 공제해 주나 됐나요? 세액에서 84만 원을 빼주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소득 공제의 개념과 세액 공제 개념이 달라요.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득이 1,400만 원이 84만 원 세액하고 이꼬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득 공제 100만 원 빼나 세액 공제 100만 원 빼나 똑같지 않아요 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알았죠? 소득으로 1,400이 세액으로 84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똑같이 100만 원씩 빼는 게 똑같냐고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그럼 아예 여기서 1,400을 빼거나 여기서 8,000원 빼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같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죠? 안 그래? 네. 어떻게 이해가요? 그런 빼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시작. 소득금에서 빼는 게 소득공제, 세액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 둘 다 빼니까 똑같이 여기서 100만 원 빼고 여기서 100만 원 똑같지 않은데 여기서 100만 원 빼는 거는 개코도 세금으로 따지면 얼마? 6만 원 빼는 거하고 똑같아. 그 여기서 100만 원 빼면 우와 여기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개념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소득 금액으로 빼는 내용하고 세액 쪽에서 빼는 개념이 다르다고 알았죠? 근데 더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해 보면
초가 누진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내야 된다는 유리한 게 달라요. 이 초가 누진에 대해서 잘 공부해보면 알아요. 아, 어디에서 빼는 게 다르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러면 세금을 좀 공부하셨구나를 그때 느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유리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세법은 시작. 이쪽에서 빼는 거냐 이쪽에 뺄 거냐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중에 뭐가 있어요? 이미 배운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인적공제 있었어요? 네. 인적공제는 뭐가 있어요? 본인 네? 기본 아니 공부 안 해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150만 원이라는데 맞아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본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억나요? 네. 자, 이에 대한 얘기 다 했지만 자, 그러면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뭐가 있다? 추가 공제 추가 공제가 있다. 몇 가지? 자녀 진행 시간 안 했어요? 했죠? 네. 뭐 있어요? 이왕이면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굳이 부녀자 또 한부모 한부모 또 경로 예? 부모자 한부모 장애. 이게 일부러 이제 하면 좀 생각해서 하면하고 똑같이 해서 원래 순서는 바뀌어서 상관없는데 일부러 하면 좀 자주 보라는 뜻에서 이왕이면 자꾸 보라고 하는 소리지요.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다 뭐였어요? 한부모 경로 네? 경로 장애인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네. 가지? 왼쪽부터 그죠? 네? 네. 요 네 가지 그 설명했잖아요.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요거는 누구만? 여자 본인만. 나네 본인만 이름은 본인만 가능. 본인만. 나머지 둘은 저는 다 네. 식구들 다 가능하지만 요거 둘은 본인만. 그 대신 둘 중에 하나만. 중복 안 된다.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이에요. 다른 실력이 아니라 남들하고 다른 일반인하고 다른 게 연말정산에서 전문가가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전문가고 못하는 게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알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씩.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누구 나오면 이걸 하나씩 물어요. 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됐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런 거. 자, 어쨌든 요걸 다 아는 게 우리니까 저 여기까지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얼마까지 다 나름대로 한도 계산해서 빼주더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인원만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사람 인원만 집어넣으면 빼주더라. 다음. 자, 여기는 세액공제 쪽에도 뭐가 있다? 자녀 인적공제가 있다. 네. 맞나요? 자, 여기에는 첫 번째 뭐 있어요? 자녀 근로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맞나요? 네. 세액공제에서 1단계 55%, 2단계 30% 아까 했던 거. 네. 잘 됐나요?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계산은 걔가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맞나요? 얘를 다시 둘로 나누죠? 네. 얼마? 8세에서 8세부터 20세 20세까지 됐나요? 네. 한 명은 15 두 명은 20 15만 원과 네. 또 한 명 더 20만 원. 네. 됐나요? 만약 세 명 있으면 30. 시작. 한 명은 15, 또 한 네. 명은 20, 또 한 명은 30 30. 되나요? 네. 네 명 있으면 또 한 그래도 명은 40 15, 또 한 명은 한 명은 20만 원, 또 한 명은 30만 원, 또 한 명은 30 30만 원 계속 이렇게.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출산 산 당해년도 또는 입양 입양.
됐나요? 네. 자, 1번 타자, 30, 2번 타자, 50, 3번 타자, 70, 그럼 4번 타자도 70. 자, 이런 식으로 쭉. 이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 공제 4개하고 여기 2개, 잔여 공제 2개가 나란히 사원 등록 옆에 부양가족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보세요. 부양가족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한번 탭을 보시라고요. 일부러 순서, 프로그램 순서밖에 내가 써드렸어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 부녀자 맞죠? 네. 두 번째가 산부모, 세 번째가, 경로, 네 번째가 장애인, 수학자 옆으로. 네. 그죠? 그럼 오른쪽 2개가 자녀. 8세, 20세. 네. 그 다음에 출산. 맞나요? 그래서 추가 공제 4개와 자녀 세 공제 쪽에 2개를 나란히 거기다가 써놨어요. 등본이 나오면, 주변 등본이면 요걸 다 할 수 있겠죠? 네. 가족들 싹 다. 자,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회사나 이쪽 파트에 들어가려면 이걸 안 배우고는 월급 줄 이유가 없어요. 1년에 이거 해야 되고 다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 게 월급인데,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월급 주고도 우리가 봉사당치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게 세무기법이 아주 최소 기본적인 게. 솔직히 이쪽 계통이라면. 이 순도밖에 경비 구하면 없어도 돼요. 알죠? 회계사무소 바뀌니까. 근데 막상 우리 직원들에 대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최소 이거나 모르면 안 뽑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또 비록 그게 안 가더라도 회계사무소라도 어쨌든 회계 담당하고 내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소리. 저녁반 세무기업이 이제 어제 종강이었는데 어제부터 종강하고 딱 나왔는데 거기 이제 13명. 그 중에 이제 솔직히 재직자들도 회사 마치고 오는 재직자들이 8명. 이게 구직자들이 5명 포함시켜서 수업을 했어요. 단가반이니까. 낮반은 단가가 없거든. 낮반은 지금 종합반 막 이렇게 200시간짜리고. 근데 자기는 1급을 땄다 이거야. 그 세무 2급만 배워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다시 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저녁반에 이제 가서 그래서 그 반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구직자들은 또 이렇게 알죠? 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고 재입자들은 뭔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거나 또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사표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무실 자체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좀 수업을 쭉 했어요. 했는데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자, 하여튼 일요일날 시험 잘 보겠지 뭐. 이번에 시험 10월달이죠? 12월달 하나 더 남았죠? 네. 10월달 지금쯤 시험은 약간 중간쯤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 않고 좀 적당한 시험이에요. 근데 12월달은 좀 어려워요? 약해요. 그동안 앞에서 좀 합격률이 좀 덜 나와가지고 풀어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뭐 합격률 보면 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쉽게 나와도 안 되고 어디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이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근로자를 인정해서 매달까지. 그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자, 이쪽을 쓸게요.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았죠? 자, 1번이고 여기가 이제 2번이 알았죠? 네. 여기 옛날 말로는 물주공제. 지금도 물주공제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알았죠? 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물주공제란 말 대신 뭐라고요? 시작. 특별 공제. 소득공제. 소득 쪽이니까. 제발.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특별 좀 똑같이 자,
이쪽으로 좀 볼게요. 좀 공간 좀 넓기 위해서 내용이 조금 있어서 알죠? 특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까 내가 몇 개 했잖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가 구분하라고 알죠? 네. 자, 그럼 소득금액 뒤에서 뺀다 소득공제 낼 얘기 있잖아, 그죠? 예? 네. 산출세액, 세액 뒤에서 빼는 공제는 무슨 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자, 이것도 원래는 물적공제, 이쪽도 물적공제인데 헷갈려서 이제 보기도 하고 경찰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말만 바꾼 거야, 그냥 타이틀을 알았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거 물적공제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 그거요 하고 이해하면 돼요. 네. 이쪽도 물적공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그 단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물적공제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지 이쪽 얘기하는지 몰랐었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얘는 소득공제. 뭐 특별한 말이 뭐 붙든 안 붙든 이쪽은 세액공제 어때? 글자가 구분되잖아. 알았죠? 네.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제로만 항상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더해주는 건 요거밖에 없어. 가산세. 나머지 다 계속 빼는 거예요. 빼야 어떻게 된다? 세금은 적게 나온다고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빼주는 거 특별소득에. 자, 이게 연말정산 화면에 가면 이렇게 나는 옆으로 썼는데 이걸 잠깐만 공식을 세웠다 보시면 돼. 아니, 밑으로 세로로 세웠다 네. 보시면 돼. 알았죠? 한번 세워보세요. 이걸 마음으로. 그럼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빨리요? 한 번만. 여기 보고 왜 세웠다고 그냥 보라고 읽어보라고 이거 좀. 근로소득. 근로소득 밑에 빼기를 비과세. 제가 밑으로 세로 세웠다고요. 네. 그래서 나온 금액을 얘를 잡고 알았죠? 네. 그러다 이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세웠다고 보시라고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길쭉하게 나오겠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네. 길쭉하게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길쭉하게 나오면서 보기 거시기하죠? 네. 그래서 봐요. 중간 잘랐어. 음. 잘라서 차변대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옆에 붙였어. 그러면 약간 직사각형을 네. 붙여서 정사각형 만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알았죠? 그 자른 데가 어디냐면 여기서 잘랐어요. 과세표. 과표 위에서 바로 여기서 자른 거예요. 알죠? 네. 이거 쭉 내려오다가 과표하면서 잘라서 옆에 붙였단 말이에요. 차변대비는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직사각형을 반 잘라서 붙여서 정사각형처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 왼쪽에 이쪽에 있는 거는 화면 왼쪽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면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가 오른쪽에 있다 이거지 내가. 어때? 대충 감 잡히죠? 네. 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이 금액은 어디 있냐고요? 자, 이 금액이 어디 있었어요? 왼쪽에. 급여자는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소개를 불렀다고 내가 항상 넣으면 그죠? 거기다가 비과세 빼고 나머지 과세금 이렇게 내가 한 번씩 계속 불러줬지 않았어요? 매달? 네. 그러면 얘는 거기 내용이 있으니까 됐고 빼고 연말정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요걸 제 위에 대가리를 잡았다고 맞죠? 출발점을 여기서 잡았다고. 왜? 세금에서 안 하는 건 써봐야 필요가 없잖아.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잡았어. 알았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세금 계산하는 대상 이거 아니에요? 네. 과세 대상 아니냐고요. 맞나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제일 위에 얘가부터 시작돼 있어. 알았죠? 네. 얘로 이래서 이렇게 쭉 세로로 되어 있다가 가표 위에서 끊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잡았어요. 화면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으로 보면. 알았죠? 네. 자, 이렇게 생긴 게 연말정산이다. 근데 얘가 뭐냐? 잘 들어요. 빼긴 빼는데 얘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빼는 줄 알아요? 얘는 1년치 데이터가 나오지 월 데이터가 안 나와. 알았죠? 얘도 1년치 데이터 나와. 그러니까 매달 월급 계산할 때는 얘들이 나오지도 않아 데이터가. 그래서 얘들 빼고 싶으면 뺄 수가 없다. 이해가요? 네. 그럼 매월 월급 주면서 소득세 계산하는 건 얘들을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이 더 나와 덜 나와? 덜 나와요. 더 나오죠. 아, 얘가 더 안 나오지. 뺐으니까. 안 뺐으니까. 매월 월급에 대한 세금 계산하면 얘들 뺄게 덜 뺐으니까 세금이 더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매달 원칙 당하는 세금은 좀 많이 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 알았죠? 네. 그다가 이제 연말정산 할 때는 이제 1년치 데이터 나오니까 이제 얘를 집어넣어서 진짜 정산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매월 월급 거는 정산이 아니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예납적이라고 해요. 종결되면 안 돼요. 뭘 알았죠? 네. 예납적 원칙수를 대충 하되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났으니까 다 1년이 작년 1년치 거를 됐나요? 네.
오늘은 몇 월? 25년 2월에 이제 건열자가 된 거예요. 이제 상사회가 그렇게 지나갔다 하고 네. 25년 2월인 오늘 24년도 1년치 거를 정확한 계산 때리겠다. 계산하겠다 이거야. 정산하겠다고요. 정확하게 계산. 됐나요? 네. 그때는 얘를 넣어서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요. 그래서 물적 공개를 넣어서 빼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면 그게 1월 달도 봐봐요. 1월 달 해도 되는데 왜 2월 달일까? 세금 받는 국가는 빨리 받고 싶어. 저게 뭐? 빨리 받고 싶어요. 그럼 1월 달 하고 싶어. 2월 달 하고 싶어. 1월 달에 그렇지. 근데 왜 2월 달일까? 자료나 연계되어 있는 자료가 제대로 연동이 안 돼서 1월 달에 하면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이해시켜 보세요. 카드 사용해야 하는 갑돌이가 해요. 이태백이가 사용했죠? 네. 그럼 카드 사용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 12월 말까지 카드 사용한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카드에서 얼마 사용했다 데이터를 1월 달에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데이터까지 빼주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할 수가 없어요. 알죠? 1월 말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2월 달 한 달 동안 그래서 작업해서 제출해야 돼서 눈물을 머금고 2월 달에 세금 계산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알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보면 그렇게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2월이더라. 알았죠? 네. 왜 국가 마음은 더 빨리 하고 싶지. 1월 3일에 하고 싶지. 됐나요? 자, 그래서 2월 달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 알죠? 네. 그래서 2월 말일자까지는 연말세 해라. 됐나요? 네. 시험 가끔 나오면 1월에 이런 말 나와요. 2월 때는 월급을 못 줬다. 연말 전서는 2월 달 거를 못 주고 3월 때는 월급을 뭐 주기로 했다. 어떤 회사 사정상. 그럼 연말 전서는 3월 달 한다. 맞아요? 아니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원래 2월 달에 해야 돼요. 네. 알았죠? 됐냐고요? 네. 오케이. 2월 달에 월급을 주든 못 주든 늦어도 2월 말일자까지는 연말 전서를 내라. 또 법예자료도 신고를 어떻게 해라? 주든 못 주든 너네들 줄 문제가 알았죠? 네. 2월 말까지 내용을 써내라. 원진수 이행상의 신고를 3월 10일자까지 넣어주고 갖다 내라. 네. 이런 식이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알았죠? 자, 어쨌든 됐고요. 자, 특별 소득공제 대공제 중에 하나만 하고 시험 시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대 보험 할게요. 4대 보험. 4대 보험 뭐 뭔지 알죠? 네. 됐나요? 이 중에 원천 진수 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갑돌이께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라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그죠? 네. 원천 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4대 보험은 원천 징수를 안 냈는데.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 원천 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3대 보험. 알았죠? 아, 다 참. 정체를 4대 보험 중에 네. 갑돌이가 됐나요? 네. 세 가지는 원칙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월급 받는 거 당했죠? 네. 4대 보험 중에 회사에 월급 받으면서 갑돌이가 회사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원칙을 당한 게 4대 보험 중에 3대 보험은 당해요. 네. 산재는 빼고 산재는 회사가 다 내주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건축의 장기요양까지 포함하고 네. 그다음에 뭐예요? 고용보험, 네. 국민연금보험 맞나요? 네. 산재보험 회사가 다 내주니까 지가 월급에서 당한 건 없어. 4대 보험 중에 3대 보험을 원칙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당한 것만큼은 지가 부담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스스로가 갑돌이. 지금 갑돌이 이태백이가 참 이태백이가 월급 받으면서 세 가지는 당해요, 안 당해요? 네. 전체 금액의 절반을 당해요. 절반은 또 회사가 대주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3대 보험 중에 절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당한 만큼은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3대 보험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내용이? 급여자로 입력이 돼 있어요, 네. 오른쪽에. 맞나요? 네. 공제항목이라고. 맞나요? 매달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거기 돼 있는 게 바로 원칙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월급에서 그만큼 빼고 나머지만 받았는데 결론 이런 것들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당한 게 본인 부담분 아니에요? 본인이 부담한 부담분 네. 맞나요? 무슨 보험? 4대 보험 중에 3대 보험 중 원천 지수 당한 게 본인이 부담한 거 아니냐고. 네. 이게 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고요. 네. 맞나요? 자, 그러면 월급이 100만이다 예를 들어. 여기가 얼마? 5만 원 빠져나갔다 다 합쳐서. 그래서 95만 원을 받았다 이거야. 이해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100만 원이 그대로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
95만 원, 100만 원에서 얼마? 5만 원 맞죠? 네. 5만 원 당한 걸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얘는 세금 안 매겠다. 이거. 네. 5만 원 빠져나가고 95만 원을 받았는데도 100만 원에다 세금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5만 원을 빼고 95만 원에다 세금을 때리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금만큼 빼주겠다는 얘기야. 네. 이해가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담금은 누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지가 집계를 해요. 급여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기록한 그 몇 개월치 네. 알죠? 1년치를 거기 금액이 자동으로 이래 와야 지가 빼준다고 알죠? 그래서 얘는 본인 부담분 요거는 자동으로 빼주더라. 그래서 이 내용 보험료에 대한 내용 자동으로 빼주는 거야.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건 없어요. 이미 급여자를 오른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빼줘요. 빼주는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사례인데 우리가 손댈 건 있어 없어 빨리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이라고 자동으로 제가 다 빼주거나. 어때 이해가요? 네. 자, 100만 원 받았는데 시작 5만 원 부담이 있다면 3대 보험 낸게 5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만 원 빼고 95만 원 내 세금을 때리려고 계산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3대 보험을 빼주더라. 그것도 우리가 넣을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 지가 빼주는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자, 보는 내용 알고 가시고 요게 바로 보험에 대한 건데 사실은 자동이라고 소별도 없으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동으로 반영되었으면 뭐 글자가 나올지언정 뭘 해란 말은 없어. 할 이유가 없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요런 건 그렇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 얘기 요쪽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 먼저 그쪽에다가 요 부분에 있다 이거야. 어디에? 특별소득공제에 있더라. 지금 찾아보면 알겠죠. 좀 더 찾아볼 거니까 그냥 내용을 확인하고 알았죠? 근데 뭘 얘기할 거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겸사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료 맹금. 자, 이 탭에 이제 월급을 타면 자, 이건 월급 탈 때 3대 보험은 자동으로 부담했고 알았죠? 네. 여기 말고 여기 있는 보험 말고 지가 개인이 들어가는 계약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보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가족들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또 안보험 들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부모님을 위한 안보험 들 수 있고 그죠? 본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겠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직장 보험 말고 알죠? 보험 종류 무지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다 월급을 받으면 다 내야 안 내요? 가입했다면 안보험 들고 이런 데는 다 돈 나가 안 나가? 나가요. 맞죠? 나가는 거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월급 탄거에 대해서 그런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보험을 냈다면 그 보험료 내걸 빼주고 네. 세금 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요? 네. 그게 어디 쪽이면 이쪽이라고 이쪽. 그 보험료 빼주는 곳이 이쪽이라고 이쪽. 됐나요? 이쪽에 이름은 뭐예요? 시작. 보장성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이름. 됐나요? 빼주다. 어디에서 특별 세액공제 쪽에 있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보장성 보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보장성 보험료인데 이제 여기 제목이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들어요. 잘 나오는 게 자, 저축성 보험 안 된다. 네. 저축성 보험 안 된다.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네. 그럼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 차이가 뭘까요? 뭘로 구분해요? 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가랑 그 납입한 보험료가 더 많거나 되돌려받을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보험료에 비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은 경우. 그들이 말하는 보험 회사가 말하는 저축성 하고 개념이 달라요. 걔들이 이건 저축성이에요. 이런다고 저축성 그러면 안 돼요. 알죠? 네. 소득세법은 그렇게 안 따져요. 걔들은 걔들 보험법이고 알죠? 네.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 보장성은 딱 그 얘기예요. 제 얘기.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돼요? 돈을 만기까지 얼마 낼 네. 것이며 얼마씩 네. 그죠? 나중에 만기까지 냈을 때 탐은 돈을 얼마야 하고 미리 처음부터 계약하고 해야 돼 알고 네, 알고 해요. 알고 하죠? 네. 그러면 100만 원을 부리받나면 만기까지 알죠? 만약에 만기가 되면 탐은 돈이 105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결론 마지막에 가면 5만 원 더 타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단돈 1원에도 더 크게 타먹기로 돼 있는 그런 보험이라면 무조건 저축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법상 그 얘기야. 알죠? 100만 원을 부리받는데 탐할 때는 98만 원이요. 그런 보험 처음부터 결정하고 하잖아. 네.
자체가 벌써 이미 이거는 보장성이 알죠? 네. 단돈 1원이라도 적게 타오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라면 보장성이 되는 거 알죠? 이때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냈다. 또 1년에 얼마 냈겠지, 그죠? 그 내는 돈 월급에서 다 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비용은 안 빼주겠다는 얘기, 알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빼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프린터 중에 제일 뒷페이지가 있어요. 네. 연말정산보다 더 뒷페이지. 이거 보면 보장수 보험에 대한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타이틀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하라고. 글자는 좀 타입, 한 페이지 다 하려고 내가 타이핑을 좀 글자 작게 쳤는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제일 끝 페이지. 위에가 새 신용카드. 잠깐만 안 내릴 수도 있는데. 보험은 없네요. 없네요, 그죠? 네, 보험이 예, 없네요. 요거 작아서 없어요. 아니, 뭐 간단히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들은 뒤에다 나열을 해봤어요. 나는 다음에 좀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도 적어서 넣든지 해야지. 하여튼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에 간단히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아마 정리를 안 해놨을 거예요. 하여튼 그 중에 그걸 자주 보시고 내가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빼주는데 됐나요? 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작 저축성 안전자. 네.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 방금 저축성과 보장성 구분했어요. 그 보장성 보험만 공개해 주도록 내 이거 알았죠? 구입한 거네. 자, 그럼 저축성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럼 보장성 보험 뭐뭐 있느냐? 잘 봐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다 합니다. 다 돼요. 알았죠?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다 돼요. 알았죠? 자, 아버지를 위해서 안보험 들어줬다. 네. 와이프 안보험 들어줬다. 지 안보험 들었다. 자, 안보험은 어디 들어가요? 보장성 보험. 아니, 그건 아는데 생명보험. 둘 다 있어요. 됐죠? 네. 분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 게 방금 생명보험에 들어가죠? 네. 자동차 보험 들었다. 어디에 들어가요? 손해보험. 손해보험. 요새 자동차보험 좋은 데가 많아. 삼성도 있고, 그죠? 삼성보험, 뭐 현대, 뭐 DB가 정말 동부. 동부. 네. 뭐 다들 서로가 경쟁에서 서비스 좋더라고. 그중에 삼성이 제일 낫더라.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니까.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 진짜 차도 좋은 걸 갖다 주고 딱 며칠간 리스 차를 해주지 않고 차고에 넣으니까 딱 집 앞에 갖다 놓고 딱 가져가고 집 앞에서 기름이 적어요. 그러면 기름 만딱 넣어주고 막. 근데 보험료가 약간 비싸고 내가 분명히 비교해보면 부가 서비스가 빵빵하면 보통 그럼, 기본 보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상해보험은 누가 들어요? 보통 보통 손해 말고 지금 상해. 상해 다칠 일이 많은 사람. 오, 맞아요. 맞아, 그 얘기예요. 네. 그거 다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얘기. 직업급수 제일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까요, 저거? 외근직 많이 하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 많이 들지만 음식점 사대 손님 와서 다치면 다 보험 처리해줘요. 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처음부터 상해보험 들으라고 보험회사들이 항상 이쪽 가서는 상해보험 얘기해요. 가게 사장님한테. 알죠? 그래서 하나 딱 하면서 또 AI는 또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죠? 이러면서 또 생명보험 들고. 자, 어쨌든 됐나요? 근데 요새 보험들 힘들더라. 주위에 보험 사람들 많은데 힘들어. 왜냐면 경쟁이 아니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꼬라보는 거야. 알죠? 무슨 대충 알 거야. 2년 그래서, 유지해야지. 보험 안 되고 또 이렇게는 보험을 많이 가입해요, 다들. 보험 설계사 끼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무지 힘들어서 지금 설계사 다 때려치고 킥 서비스를 한다. 킥 서비스. 근데 킥 서비스가 또 힘들어요, 요새 또. 아니, 돈 안 돼요, 요새. 옛날만큼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알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몰라. 다들 돈 버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쁘긴 이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면 무지 이뻐. 나는 막 내가 못 도와줘서 도와줄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투잡 세잡 잡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보험의 인정.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잘 들어요. 계약자가 누구예요? 잘 들어요.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돼요. 조건. 계약자가 여기서 본인은 이태백. 제발 이 본인이면 이태백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말고. 알죠? 본인 배우자 부양하고 구분 다 있잖아. 그죠? 이태백이. 계약자가 뭐예요?
이 계약을 한 당사자. 아니, 돈 내는 사람. 보험료 내는 사람 계약자예요. 네. 그래서 꼭 계약자한테 뭐예요? 문자 오죠 전화. 네. 진짜 낼 거냐 어떻게 낼 거냐 자동이 취할 거냐 아니면 매달 낼 거냐 고지로 낼 거냐 그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 돈 낼 사람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계약자를 돈 낼 사람을 계약자라고 맞나요? 네. 그럼 수혜자는 뭐라고 그래요? 수혜자 이걸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수혜자는 뭐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 발음이 안 좋은 거라도 혜택했자 수혜자 맞나요? 네. 이 보험 타먹는 사람 알았죠? 일명 그럼 지가 지가하면 지가 타먹을 거 아니야 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보험도 있고 알았죠? 지가 와이프 거 들어주면 어때요? 지는 돈을 내도 시작 보험금은 와이프가 타먹는 거 아니야 그지 안 그래? 타먹는 사람을 수혜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그래 됐나요? 그 피보험자 수혜자 됐나요? 네. 이 수혜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시작 피보험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잘 들어요? 피보험자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옆집 아가씨 하면 안 돼? 안 돼? 네. 안 돼요. 되게 뭐 큰일 나지? 안 되지 그죠? 그런 보험을 들어준다고? 안 되죠? 한 10년 전에 해도 경기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친구 사귀면 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 때는 있었어요 알았죠? 보험 하나 정도 탁 가입해 주고 친구야 친구가 되면 고맙다 친구와 친구 되는 기념으로 보험 하나 들어줄게 이런 게 선물 꽃다발지 그런 거 이랬는데 지금은 경기 안 좋아서 내가 잘못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자 다시 합니다 피보험자가 누가 해야 돼? 기본계가 본배구야 본배구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기본계 대상이 본배구 아니야? 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맞나요? 그런데 더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그 기본계 대상이 본배구가 네. 어떤 조건이어야 돼? 나이를 따진다 음. 소득도 따져서 따진다. 통과한 사람 이게 이거인 보장성 보험만 공제해준다 깐깐해 안 깐깐해? 깐깐해요. 그렇지 깐깐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장성 보험료 공제받기는 깐깐하다. 어떤 사람이 해야 돼? 저런 사람이 해야 돼. 어떤 사람? 둘 다 따지는 사람. 이해가세요?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안 깐깐한 게 뭔지 알아요? 좀 이따 배우지만 병원비 공제해주는 의료비 공제. 이 의료비 공제는 둘 다 안 따진다. 그럼 잘 들어봐요. 하나만 그렇게 잘 나와 시험에. 지금 6 식구라고 대충 얘기 들었죠. 네. 이태비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님 둘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녀 둘 있다. 자꾸 내가 대충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비를 이태비가 아들이 냈어. 네. 아들 돈에서 내야 돼요. 네. 이태비가 통제해서 또는 호주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돼요. 알죠? 네.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이태백에 그러면 월급 탑분에서 냈다는 얘기니까 빼주겠다 이건데, 그죠? 네.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어, 알았죠?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기본제 대상이 아니야. 그럼 안 왜 돼요. 아니냐? 나이는 되는데 소득이 소득. 있어. 양도소득 금액이 막 한 200만 원씩 있어. 알았죠? 그럼 기본제는 부, X야, 그죠? 네. 그런데도 부라고 적어 안 적어? 적어요. 적어 놓으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공제해 주니까. 그래서 기본제 대상이 아니라도 적기 적대 부로 해라. 네. 이게 요새 시험 추세 알았죠? 네. 옛날에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 기본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예 입력하지 마라. 이런 적이 있었어. 지금도 나오면 해야 되거든. 알았죠? 부인 사람 아예 이름도 올리지 마라. 저기 부양가족 중에. 네. 가끔 혹시 나온 적이 있어. 알았죠? 근데 거의 현실이 안 맞아서 지금은 적대 부로 해라. 알았죠? 그런 아버지 이순신이가 병원을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해서 수술비가 엄청나다. 알았죠? 이거를 이태백이 돈이 나간다면 네. 어떻게 한다? 시작. 안 의료비 된다. 공제는 나이도 보지 않고 소득도 안 본다. 아버지 소득도 안 본다고. 알았죠? 빼준대요. 왜? 아프니까. 알겠나요? 단 시집간 누나, 미국으로 시집간 누나가 갑자기 아버지 편찮하고 수술을 하니까 급하게 넘어와서 혹시 돌아가실 줄 모르겠어요. 봤더니 수술 잘해서 퇴원 잘했어. 알았죠? 네. 그래서 이 누나가 그냥 행복한 나머지 병원비를 모르게 원무까지 딱 낸 거 알았죠? 공제받으면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이태백이한테 줘야지. 야, 네가 병원비를 못하려고 줘. 그쪽 소설 네. 이태백이가 공제해서 빼는 거야지. 그죠? 외국인인데. 그러면 현찰로 원무까지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병원비를 직불카드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금 내고 현금 연수를 받는 게 좋아요? 현금 영수증이요. 예,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내는 게 최고야 안 좋아요. 그럼 공제를 못 받아.
근데 카드로 공개하면 카드 공개도 돼요. 병원비 공개도 되고 카드 공개도 돼요. 알았죠? 네. 근데 카드 공개보다 더 나은 게 지불카드, 선불카드가 유리 높아. 됐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고. 알았죠?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걸 지기 가서 배워요. 유리한 걸 카드 공개 가서 유리한 쪽을 잘 선택해서 하세요. 이하이면 돈을 쓰고 세금은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시작.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반만이야, 절반. 보장서 보험료는 두 개 다 보는데 네. 거꾸로 의료비 공제, 즉 병원비는 시작 둘 다 안 본다. 나이도 무시하고 소득이 있든 말든 신경 쓰고 됐죠? 근데 병원비 왜? 이유는 아프니까 둘이 즉 반대. 그것만 간단히 서로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하나. 알았죠? 아 그냥 기억하라고. 네. 됐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얘는 반대로 시작 되게 간단하다. 이 정도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것만 해준다. 이해가요? 네.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해가요? 네.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장애인만 장애인 나머지 일반 하면 되겠네. 장애인이 아마 아니 그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 아니냐고. 네. 그 사람이 아버지는 아들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안 그래요? 그렇게 구분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한도는 100만 원이야. 이해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뭘 적어요? 자 입력은 뭐 한다 빨려? 불이백을 입력하면 돼. 네. 알죠? 얼마 냈다는 그 불이백을 그냥 입력하면 지가 한도 계산해줘요. 알죠? 네. 여러분 실무에 가서도요 한도를 안다고 어떤 사람도 해주는데 연말정산을 알죠? 130만 원 나왔어 예를 들어 됐나요? 근데 한도가 100이니까 결론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네. 그래서 100만 원을 적어주면 욕먹어요. 네. 모르는 사람은 따질 거 아니야. 내가 130인데 왜 당신이 마음에 100만 원 적어내? 이런 욕먹지 마시라고 그냥 130만 원 적어줘. 세금은 100만 원만 해주니까 알았죠? 네. 그 굳이 한도를 적어서 오해받지 말고 알았죠? 방금 그거 아니면 30분 설명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불이백을 넣어도 자 한도는 알아서 세금은 컴퓨터가 100만 원 한도로 해줍니다 알았죠? 네. 어때? 이런 것들 융통성 있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 중에 별로 할 만한 거 나왔습니다 알았죠? 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걸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네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여튼 보장보험 하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가 자 쉬었다가 입력을 해볼 거야, 죠? 네. 그럼 먼저 앞쪽으로 와서 한 페이지 앞쪽으로 오면 이 탭에 있고 밑으로 보시면 돼요. 밑으로.